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직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대는 조국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늘자로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수가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했지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는 직위 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조국 교수는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강단에 설 수 없게 됩니다. 댐 아래로 추락한 승용차가 아직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댐 아래 하천으로 떨어집니다. 물보라와 함께 승용차는 자취를 감추는데요. 어제 오전 9시 45분쯤 울산 대암댐 체육공원 인근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승용차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철제 펜스를 뚫고 수로에 빠진 건데요. 이후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지만 수로는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 최근 이틀 동안 울산에 118mm가 넘는 비가 오면서 물살이 거세지고 댐 수위도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소방당국은 내일 오전 이후 물살이 약해지면 다시 구조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일주기를 맞아 특별한 활동이 추진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 인권운동가인 김복동 할머니. 어제였던 1월 28일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됐는데요. 정의기억연대는 김복동 할머니의 일주기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창립 30주년을 맞아 미국의 김복동 센터 건립 활동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센터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도 펼친다고 설명했는데요. 정의기억연대는 이번 활동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러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가수 고 김광석의 아내 서혜순 씨에게 억대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늘 법원에 따르면 서 씨가 이 기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는데요.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청구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기자 등이 적시한 허위 사실은 서 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그 표현 방식이 의혹 제기를 넘어선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이를 합리적이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순 씨가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1심이 선고한 5천만 원보다 2배 높은 금액인데요. 그렇죠. 배상액을 이렇게 늘린 2심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영화든 어쨌든 보도라고 볼 수 있으면 그게 허위 사실인데 과연 허위 사실을 제대로 취재를 하고 어떤 비방의 목적이 있느냐 또 인격권 침해가 크냐 이런 것들은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 보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객관적인 어떤 근거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어떤 근거로 인격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크다고 하면서 1심에서 5천인데요. 이게 너무 막연하게 주관하고 객관하고 이런 것들을 혼돈하면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안 좋게 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로 상향을 해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2심에서 판결했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는 이 기자가 감독을 맡았던 영화죠. 영화 김광석의 상영에 대해서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맞습니다. 이 소송 자체가요. 조금 전에 이제 김광석 씨의 서 씨 관련된 인격 침해 관련된 거는 이미 뭐 1억 원 배상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 이외에 이제 들어간 게 뭐가 있었냐면 영화 상영을 금지해라. 예. 그다음에 그 영화하고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는 1심, 2심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원고 측이 패소를 한 거고요. 그 이유를 이제 재판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살펴보니까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다. 또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구성을 볼 때는 전체적인 구성과 어떤 공적인 그 관심을 차관한다면 심하게 표현의 자유를 이탈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조국 교수에 대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가 조국 교수에 대해서 직위 해제를 했는데 그 결정을 하게 된 근거 무엇일까요? 조국 교수가 지금 복직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선 서울대 교수잖아요. 서울대 법이 있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요. 여기 보면 교직원의 자격, 신분 보장, 그리고 또 징계, 임면 이런 내용은 사립학교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사립학교법 58조의 2를 보면 직위 해제 근거 규정이 있는데요. 요소가 4가지가 있습니다. 사유가. 그 중에 하나가 세 번째 사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예요. 따라서 언제나 기소된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직위 해제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임명권자가 이 사안은 직위 해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법의 근거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 결정에 대해서 조국 교수 입장이 나왔습니까? 예, 조국 교수가 본인의 SNS에 자신의 입장을 바로 이제 공식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건 부당하다. 하지만 서울대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일단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수용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왜냐하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유무죄 여부가 가늠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이익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좀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직위 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는 징계로 인식되기가 십상이다. 이런 치열한 재판에서 나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엔 다시 이걸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 제가 강의를 할 경우에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소동 그리고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신 걸로 추측된다라고 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 어제 일주기를 맞았던 김복동 할머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월 세상을 떠나셨죠. 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위한 김복동 센터가 미국에 세워진다는 소식이죠. 올해 11월 개소식을 목표로 활동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설립을 추진하는 그 주체가 정의기억연대지 않습니까? 예. 어떤 설명을 좀 내놓았습니까? 일단은 피해자들이 겪었던 그 고통을 모든 세대들이 지금 역사 속에 묻힐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기억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미래 세대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본군 성노예제 같이 전쟁 중에 이런 성폭력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 공간에는 아무래도 관련된 전시회라든가 교육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될 예정인데 앞서 앵커께서 센터 개소식이 올해 11월에 있을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11월 25일이고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이 날짜에 맞춰서 개소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